네, 오늘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제 다시 뉴욕 증시 폭락세가 재현이 된 모습인데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1.0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32,000선보다 낮은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1.65%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이제 4,0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폭락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무려 3.18%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12,000선에서도 이제 크게 멀어지면서 11,300선으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다우 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나스닥과 S&P 지수 같은 경우 하루 만에 반락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현재 2020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작년 3월, 2021년 3월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S&P 500을 구성하는 종목 중에 자유소비재와 기술통신주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자유소비재 섹터가 오늘 3.5% 무려 하락을 했고요. 기술 역시 3.3% 급락을 했습니다. 통신주는 1.5%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빅테크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전체 시장을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가장 조금 두드러진 종목, 시총 대형 종목 중에 애플이 있는데요. 지금 애플이 5%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저점을 이제 하향 돌파를 하면서 $1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4%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넷플릭스도 오늘 거의 7%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낙폭도 굉장히 컸는데요. 오늘 9%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오늘 3.7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외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시총 상위 빅테크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애플과 이제 세일스포스 역시 3.5% 급락을 했고요. 보잉과 홈디포 등 이제 대형 구성 종목들이 2% 안팎으로 하락을 하면서 다우에 강한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다우 역시 장중 35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금융시장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전히 미국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한마디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CPI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월치가 8.5%였는데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전월에 비해서 둔화한 것은 이제 8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소폭 약간 둔화하는 신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월가에서 예상하던 이제 8.1%를 여전히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8.5%인지 8.1%인지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 위안을 주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전월 대비 상승률과 근원 CPI 모두 이제 살짝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월 대비 CPI 상승률은 이제 0.3% 상승을 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0.2% 상승을 상회를 했습니다. 이제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좀 실망을 안겼습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예상치였던 이제 0.4% 상회 그리고 0.4% 그리고 6%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네, 이제 미국의 평균 임금 관련해서도 이제 다소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4월 주간 평균 실질 임금은 이제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고 전년 대비로는 3.4%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전달에는 전월 대비 1% 줄었었고 전년 동기 대비 3.5% 줄었었는데요. 실질 임금의 상승폭이 이제 조금 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임금이 그만큼 더 높았다는 뜻으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발표된 4월 CPI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4-5가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헤드라인 숫자가 전월보다는 둔화하긴 했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약간 둔화의 조짐을 보였지만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매우 뜨거운 수준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제 8.1%라는 게 낮은 수치는 아니죠. 이제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고,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크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여전히 매우 뜨거운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인플레가 고점을 찍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인플레가 3월에 이제 전쟁도 있었고 유가가 급등을 했었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점을 지나가서 4월에는 이제 고꾸라지는 흐름을 보였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모두가 기다리고 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물론 소폭 둔화를 하긴 했지만 시장이 예상해 준 만큼 숫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4월 CPI가 만약에 조금 고점에서 확실히 후퇴했다라는 증거가 나오려면 이제 전월 대비 상승률이 0.2% 정도가 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지금 이제 그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점에서 조금 벗어났을 수는 있지만 이걸 확실히 고점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냐라는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좀 시장의 전체적인 실망이 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4월 CPI 같은 경우 에너지 가격 하락, 유가 가격이 이제 3월에 이제 배럴당 $10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100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하락이 CPI 진정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신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이 트랜지스토리라고 예전에 계속 연준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물가 상승률이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라 물가 상승을 낮춰준 이런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주거비, 임금 관련된 이런 요인들은 이제 쉽게 벗어나지 않는 끈질기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요인인데요. 이런 요인들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안심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CPI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는 게 이제 그 렌트비라든지 주거비인데요. 주거비 역시 지금 199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근원 CPI인데요. 이제 실제 헤드라인 수치라고 하는 CPI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8.3%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근원 인플레가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4월 근원 인플레가 전월 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좀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끈질긴 인플레이션 가능성,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거비라든지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이 가격이 단기간 떨어지긴 어렵고 굉장히 인플레 국면이 스티키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연준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오늘 나온 인플레 지표로는 연준의 정책 경로에 변화를 전혀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많은 전문가들이 내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제 예상대로 6월과 7월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수준의 물가라면 어쩌면 일각에서는 75bp 인상이 다시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6월, 7월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도 50bp 금리 인상을 올리는 것이 지금 이 4월 물가를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CPI 발표가 되고 이제 전문가 IB에서도 의견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멘트들 이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이제 도이치방크의 전문가입니다. 도이치방크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지금 계속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이 공급망 문제에 지속적인 이슈가 있다. permanent 이슈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전쟁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이어서 지금 상하이의 봉쇄
또한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여건에 따라서 지금 공급망 우려가 더 인플레에 이제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나왔던 오늘 지표가 have not been positiv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조금 더 이제 매파적인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제 투자회사 제프리스 같은 경우 이제 오늘 CPI 지표로 판단을 했을 때 앞으로 몇 차례 회의에서 연준이 이제 75bp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근원 CPI와 임금 지표 등을 주목을 했는데요. 이런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임금에 기반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증거 또한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오한다에 있는 분석가도 이런 멘트를 냈는데요. 연준이 지난 5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를 한 것은 이제 정책 실수가 결국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4월과 같은 CPI를 봤을 때는 반드시 이제 이후에 75bp 금리 인상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CPI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연결이 될지가 이제 투자자들의 초미 관심사일 텐데요.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이제 CPI를 이제 시장에서는 일종의 분수령으로 기대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최근 폭락세를 이어왔었고, 4월 CPI가 이제 분명히 좀 개선이 됐을 거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3월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고점을 찍었을 거다. 이제 고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낙관론이 사실 시장 일각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것이 오히려 좀 실망으로 해석이 되면서 증시에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수령을 제공하는데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이에 따라서 다시 이제 좀 어떤 모멘텀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찰스 슈왑에 있는 채권 수석 전략가 또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또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게 항상 뭐 예상치보다 못 나왔고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공식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그만큼 얼마나 시장에 이것이 선반영이 되었는지, 또 이게 어떻게 예상이랑 다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이내믹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치 않았다는 점에 이제 이 숫자가 충분히 이제 안도감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좀 집중을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hoping for a better number, 더 좋은 수치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수치는 전혀 이 연준의 긴축을 좀 느리게 해줄 만한 그런 숫자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BMO 전략가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4월에 높은 CPI 등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 전반이 굉장한 하방 압력을 이제 직면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이제 위험 자산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6월, 7월 50bp 두 번씩 올리는 것에 이어서, 그건 이미 이제 시장의 선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지만 그것에 이어서 그 추후의 회의에서도 또 50bp를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생겨버린 상황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그래도 이제 너무 안 좋은 전망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좀 좋은 부분을 보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제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금 주식시장과 특히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동반해서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 주식과 이 가상화폐 가격이 바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본인의 생각에는 지금 가격이 상단에 붙어 있기보다는 하단에 붙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이 폭풍 후에 한 중간 태풍의 눈에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가격이 하단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이제 더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찾는 게 조금 쉬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과거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주가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흐름인데요. 이제 또 다른 이코노미스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3월보다는 나아졌고 3월에 고점을 찍고 4월에 3월보다는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주식이나 채권 시장의 이 급격한 매도세가 코너를 돌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가 고점을 찍은 후에 통상 이제 미국 주가를 조금 분석한 차트 지금 비춰주고 계신데요. 인플레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12개월간 미국 주가는 통상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요. 이제 연준의 긴축적인 정책은 경제에 결국 뒤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연준 긴축에 대해서 연초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연준은 지금 금리 인상을 단 2번 단행한 상황입니다. 금리를 이제 총 75bp밖에 올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번 연준의 긴축기가 끝난 이후에 연방기금 금리 최종 금리가 3%를 상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훨씬 많은 긴축의 경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축의 여파는 그리고 또 금리를 올리면 그 여파는 그 후행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긴축적인 정책이 경제에 뒤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또 이제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1981년에서 82년 사이에 미국이 이제 깊은 경기 침체를 경험한 사실이 이런 것을 좀 증명하는 요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와중에 연준 관련 인사가 연준이 금리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더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시장이 더 크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라파엘 보스틱 여는 애틀란타 여는 총재가 발언을 내놨습니다. 보스틱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나온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if inflation이 persist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연준이 moving more를 해야 된다,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50bp의 2번 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75bp를 임플라이를 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75bp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줬고요. 이 발언이 이제 오늘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조금 가장 이슈였던 종목이 코인베이스입니다. 이제 오늘 장중에 27% 이상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또 오늘 크게 하락을 한 종목 중에 테슬라가 9%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테슬라 대항마로 주목을 받았던 리비안 오토모티브 이제 전기 트럭 업체도 오늘 사상 최저의 주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리비안에 대해서는 리비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들이 리비안에 대해 손절을 하기 시작을 했다면서 리비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포드 역시 이제 리비안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800만 주를 매각을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리비안 주가가 거의 2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사상 최저치 수준입니다. 네, 오늘 또 넷플릭스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월가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 조정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목표 주가를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던 것 같은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300달러에서 240달러로 이제 크게 하향을 했습니다.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지금 현재 넷플릭스 주가는 160달러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미국의 좀 유명한 주식 중에 펠로톤 인터랙티브 이제 홈 트레이닝 시스템 업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월가에 이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은행은 이제 투자 의견을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또 반면 다른 투자은행은 또 투자 의견을 하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펠로톤은 오늘 대체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지수가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면서 월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의견 중에 가장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보고서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입니다. 오늘 이제 모건 스탠리의 주식 수석 전략가인 마이크 윌슨이 투자자들한테 이제 서한을 보내서 이런 자신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지금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시장의 매도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S&P 500 지수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경제 여건을 이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미스프라이스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S&P 500 지수의 향후 12개월 전망치의 기본 시나리오로 3,900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전일 종가 대비해서 3% 낮은 수준인데요. 또 만약에 이제 S&P가 내년 봄에, 1년 후인 내년 봄에 이제 3,900 정도로 나타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그 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900선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3,700에서 3,800의 레인지까지 저점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불과 얼음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10여 년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랠리를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얼음으로 얼어붙을 수 있다라고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변동성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략가 같은 경우는 조금 비관론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월가에서 계속해서 의견을 내온 하우스 중에서 좀 가장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이제 보고서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강세론자 여전히 이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가에서 가장 조금 강세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JP 모간의 마르코 콜라보니치 이제 지난주에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최근 주가 하락세에 대해서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보다는 시장의 빈약한 유동성과 공포에 기반한 일시적인 매도세라고 얘기를 했고요. 매도가 굉장히 과도하게 진행이 된 것 같다라고 오버소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골드만에서도 이제 조금 낙관적인 의견이 나왔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이제 피터 오펜하이머라는 전략가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세로프는 이제 주식에 매력적인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점에 좀 근접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른 IB에서도 계속해서 좀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투자회사 베른베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을 유혹적인 저점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 저점 매수를 하고 싶은 굉장히 유혹적인 이런 순간에 있지만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좀 시장 전문가 중에 좀 특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멘트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입니다. 이제 금융 전문지에서 일하고 있는 편집인이 내놓은 자료인데, 지금 증시가 이제 정말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5%에서 6%의 이런 급락 장세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의 바닥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격렬한 하락세, 이거를 violent downward movement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격렬한 하락세가 이제 계속 이어져야지 바닥을 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지만 저가 매수가 없는 상황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이 편집자는 이제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진정한 바닥을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가가 대폭락하는 일이 발생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가 매수세도 이제 실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비로소 이제 주가 회복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아까 빅스를 말씀해 주신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정말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는 월가의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아무래도 빅스도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가가 뭐 5%, 6% 이상 계속 떨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아무도 개인 투자자들도 이걸 떠받치지 않고 저가 매수가 전혀 없을 때 이제 또 저가 매수세가 실종되고 전반적인 매수 의지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가 이제 시장의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